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짜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가 가짜 정치를 이야기하고 가짜 성과, 가짜 헌신, 가짜 약속으로 오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대 포장지가 이제 점점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텔 경제약, 커피 원가 120원으로 가짜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호텔 예약금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황당한 주장을 해놓고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있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몽상에 가까운 황당한 주장을 본인 입으로 해놓고서 자신의 무식과 몰이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식한다고 하는 이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주셔야겠습니까? 국민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가 상식이 없는 무식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방탄국회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를 정의로 포장하면서 법위에 군림하려는 무도한 정치 세력이 상식이 없는 무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국민이 언제나 옳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결국엔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역전의 드라마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표를 모아서 이천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서 반드시 6월 3일 승리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에게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김문수는 한평생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민주화운동의 거리에서, 민생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왔습니다. 이제 기호 2번 김문수가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승부를 처절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가족, 친지, 친구 모두 불러 모아서 6월 3일 반드시 투표해 주시고 무도한 정치 세력 이번에 끝내고 기호 2번 김문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보일러공에서 택시 운전사까지 민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이든 반드시 해낸 것은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는 진짜 일자리를 말합니다. 김문수야말로 진짜 성과를 말합니다. 김문수가 국민 여러분께 진짜 약속을 말합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이천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판교 테크노밸리 수도권 가격 급해 정톨 GTX가 진짜 성과이고 진짜 헌신이고 진짜 일자리였습니다. 수많은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작은 흠결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편만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기호 2번 김문수,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측근들까지 논란과 의혹으로 점철된 후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본성입니다.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논란마다 괴담마다 조작이다 음모다 하지만 괴담과 음모가 계속되는 건 조작이 아니라 음모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꼼수로 책임을 피하고 오직 나를 위한, 내 편을 위한 권력 남용으로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증거는 범죄 현장의 지문만이 아닙니다. 범죄를 없애려는 노력, 범죄를 지우려는 모든 행위가 결국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준 의회 독재, 입법 폭주, 재판 고의 지연 사례는 모두 범죄의 자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무도한 정치 세력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문수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진짜 경제, 진짜 헌신, 진짜 일자리, 진짜 노력, 진짜 정의로 정정당당 김문수가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월 3일 정답은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천시 청년 김정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그계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국 씨 잘 아시죠?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0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60여 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을 6분을 뽑았는데 그 보배가 바로 송석준 의원입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저는 개그맨으로 4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인기는 못 누렸지만은 나름대로 소신껏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연예인이 된다 할 때 우리 아버님은 도시락을 싸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너는 뼈대 있는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서 연예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을 부탁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네가 6개만 지키면은 연예인을 시켜주마 했던 그 6가지 유언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정국이 네가 인기 스타가 되더라도 절대로 대인들을 만날 때, 팬들을 만날 때 방탄 조끼를 입고 방탄 유닛 속에서 팬들을 만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조끼 안 입고 그냥 왔습니다. 두 번째, 네가 슈퍼스타가 되더라도 서민들을 울리는 커피값 원가가 120원이니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커피를 주고 고맙게 먹어라. 세 번째, 네가 연예인이 되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말고 정가 일으키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가라. 네 번째, 네가 연예인으로서 슈퍼스타가 되더라도 절대로 형수한테 욕하지 말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말아라. 저는 지금도 형수님을 하나님같이 먹으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로 네가 슈퍼스타가 되더라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과일 같은 거 사먹지 말아라. 네가 법인카드를 잘못 써서 과일을 몇 톤을 먹어갖고 집에 코끼리를 키운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법인카드 한 번은 쓰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연예계에서 슈퍼스타가 되더라도 절대로 여배우들과 스캔들 일으키지 말고 개그맨 여자도 쳐다보지도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저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나 평범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칙과 규약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큰 인물이 큰 정치인이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족발, 보쌈, 대패, 한쌈에 아르바이트도 안 써.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도덕책, 윤리책 다 바꿔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윤리 강령도 다 뜯어고치는 그런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청렴결백한 후보, 깨끗한 후보,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2000 시민 여러분들, 김문수와 함께 6월 3일 위대한 승리로 우리 함께 가자!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후보 오는데 목소리가 아니다 하면 더 이래가지고 후보님이 길을 받겠나 이거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며칠 동안 힘들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함께 가자. 크게 한번 김문수와 함께 김문수의 깨끗한 나라로 가자. 네, 감사합니다. 김종국이는 이제 여주로 가자. 마이크가 왜 저래?
자,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 가장 일 잘하고 멋진 스타 국회의원 한 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우리 이천시 단일지역구 최초 3선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맡고 계신 송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 99.9의 남자입니다. 송석준 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바로 오늘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예, 아직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몇 번 하셨습니까? 2번. 안 하신 분은 또 몇 번입니까? 예, 무조건 2번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사전투표 둘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천시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께서 우리 이천을 찾아오실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만 나타나실 텐데요. 여러분 그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오늘 우리 후보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지금 이천 시내 구석구석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유세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 시도의원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인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만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허원 도의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재선 도의원입니다. 예, 또 건설 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또 김일중 도의원을 소개합니다. 예, 교육위원으로 초선입니다. 예, 예, 다음 또 우리 박명서 시의회 의장을 소개합니다. 예, 예, 김재현 우리 부의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하식 예, 직전 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예. 예, 우리 다음에 우리 송홍만 우리 시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재국 시의원님 지금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자, 우리 임진모 우리 시의원님, 예, 자치행정위원장.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시도의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님이 큰절을 하시던데요. 우리도 큰절 한번 합시다. 예. 예. 지난 작년 22대 총선에서 저를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정말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또 내년에 또 우리 또 지방선거 여러분들 또 응원해 주시는 의미에서 저들 우리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큰절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과 우리 이천시의 도의원 시의원들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 연사분의 예, 이제 저에게 한번 잠시 짧지만 인사 말씀을 좀 드리라 해서 여러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요즘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고 사회 갈등 첨예화되어 있고 또 국제 정세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이미 다 정하셨죠? 예, 기호 몇 번입니까? 이름 기호 2번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예,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 이천시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우리 SK 하이닉스가 구리공정을 허용해야 달라고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규제 안 해줬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바로 김문수 당시 도지사 같이 투쟁하시면서 그 외치던 그 결과가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바로 SK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바로 이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말로만이 아닌 결과로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행정가였던 바로 김문수 당시 도지사께서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 구리공정을 허용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최고 기업의 바로 반도체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구리공정을 허용했지만 아직 우리 이천시를 비롯해서 경기 동남권을 거매고 있는 자연번역권역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고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보다 많은 세수를 내서 바로 보다 많은 약자들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기업들이 일하기 좋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미 경험이 많은 우리 김문수 후보야말로 이제는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또 바로 서민 경제 바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약자를 위한 진정한 이제는 서민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경제 대통령, 서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 기호 2번 여러분 누굽니까?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후보야말로 경제 살리는 뿐만 아니라 소통을 중시하십니다. 바로 우리 경기도 전역을 GTX를 처음 도입을 해서 경기도 전역을 30분대 연결하려는 교통 혁신도 이뤄냈던 분입니다. 바로 이천은 앞으로 철도의 바로 메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강선이 이미 여주 원주선만 완공되면 그리고 또 이제 판교에서 지금 시흥까지만 완공되면 서해에서 동해로 두 발을 기점으로 연결되는 경강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륙선, 수서 광주선이 완공이 되고 또 나머지 지금 이제 문경까지 개통됐지만 문경에서 거제 통영까지만 완결이 되면 바로 수서에서 남해 통영까지 연결되는 내륙선이 교차하게 됩니다. 경광선과 내륙선 그리고 또 수서광선이 완공이 되면 바로 우리 또 중앙선도 이제 이천을 거쳐서 수서로 갑니다. 이렇게 철도의 메카 도시 이천 바로 그거를 완성해 줄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기호 2번 김문수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경제 대통령, 교통 대통령, 서민 대통령 그리고 또 국민 통합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주당 분들이 다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다같이 하나가 되는 그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기호 2번 김문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민 통합 대통령 김문수 후보를 뽑으셔서 이제는 우리 사회 갈등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로 나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송석준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정말 유세장마다 최전선에 뛰고 다시는 몇 분들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입니다. 또한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고 현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우리 경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심재철 총괄선대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진을 지역구입니다. 4선 국회의원입니다. 이헌성 유세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안동 예천 지역구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영동 유세부 본부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짧게 청년 연사 한 분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20살의 호남 청년입니다. 박태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에서 태어나고 호남에서 나고 자란 20살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 그러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저 범죄자 이재명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늘어놓기만 해도 1시간이 좋기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침체되어 있습니다. 민생 모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다시 부흥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김문수는 청년의 진심입니다. 김문수는 늘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청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 청년이 꿈만 꾸면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든든하게 말해줄 수 있는 후보가 제게는 김문수였습니다. 이러한 김문수의 든든함과 김문수의 청렴한 김문수의 리더십, 저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 우리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문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준비되어 계십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한 표의 가치가 단순한 한 표에 머물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의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제가 살고 있는 호남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김문수의 외침으로 깔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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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박태준님 감사합니다. 네, 또한 이 자리에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대위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희규 전 국회의원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뛰고 다닌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곳 여주 이천 출신입니다. 중앙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는 이규택 고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2007년도 노무현 민당 정권 때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허가를 반대했을 때 우리 이천 시민이 약 15,000명이 1월달 엄동설안에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규탄대회를 열고 했던 기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조병돈 시장을 비롯한 의장, 시의원, 도의원님을 비롯한 이천 시민 300명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삭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릴 때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도지사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껴안고 울었던 그 도지사가 바로 오늘날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닦을 줄 알아야 됩니다.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조병도 씨와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울어가지고 같이 껴안고 울었던 그 김문수, 국민의 울음을 닦아주는 그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허가를 내줘가지고 증설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그 당시에 15,000명이 과천 청사에 데모할 때 찾아와서 함께 울었던 김문수 후보를 당연히 여러분이 은혜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이 눈물에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택 상임고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 자리에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이십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당대표를 역임하신 원유철 상임고문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전 시민 여러분, 1980년도 서울의 봄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가장 앞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분입니다. 지난 5선 국회의원 16, 17, 18, 19, 20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 또한 제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심재철 경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말씀하시길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괴물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같이 민주당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탈당하셨죠. 자,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짓말쟁입니다. 여자 꼬시겠다고 총각이라고 거짓말했죠.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거짓말했죠. 이 밖에도 거짓말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욕쟁입니다. 자기 형수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형수님한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 자체가 안 돼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은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아서 경찰 고발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이재명 후보의 사모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고기 과일 사 먹었습니다. 초밥 사 먹었던 사람이에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정직한 후보, 깨끗한 후보 누굽니까? 네, 인천 시민 여러분, 후보가 오십니다. 지금 이곳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함성으로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김문수 후보, 깨끗한 대통령, 믿을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2010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우리 이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노동운동가의 뚝심과 보수정치인의 원칙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유일한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네,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우리 이천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할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2012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경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0% 제로 성장, 경제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엄이다, 또 탄핵이다, 여러분들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경제도 어렵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해군의 초계기, 잠수함을 감시하는 비행기를 초계기라고 합니다. 해군 비행기가 동해에서 잠수함을 감시하던 나가던 중에 떨어져서 4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이 잠수함 초계기를 탑승했던 그 우리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데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념을 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천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국방을 위해서, 이천에 항작사가 여기 있죠. 항공작전사령부 헬기 우리 여기 부대가 여기 있죠. 우리 당의 강선영 국회의원이 투스타 여성인데요. 여성 최초의 항작사령관 투스타 출신이 우리 당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하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다만 우리 송석준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으신 데 대해서 특히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계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을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찰력이 도저히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그때만 계엄을 하지, 경찰에 의해서 우선 치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계엄 함부로 하면은, 대통령이 물론 계엄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비상대권 중에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계엄은 우리같이 매우 발전된 민주국가, 그리고 경찰력이, 우리나라 경찰이 아주 훌륭한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외국 관광객이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치안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런 데서 그 계엄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계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안 갔습니다만은 제가 갔더라면 반드시 제가 대통령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았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1972년에 대학교 다닐 때 유신 반대를 하면서 계엄을 반대했고, 80년대에도 제가 계엄은 절대로
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80년에 제가 계엄 상태에서 삼천교육 대상이 돼갔죠. 그때는 제가 노조할 때인데 삼천교육 대상으로 제가 잡혀갈 뻔했는데 그때 피하다가 제 아내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는 그 방에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어젯밤에도 잘 자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그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계엄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경제도 안 돌아간 데 대해서 제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석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전부 힘을 합쳐서 절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말 더 민주주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함께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김문수가 잘 알고 있는 거 아시죠? 저보다 지금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또 이 자리에 오신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선거법상 여기 못 오신 김경희 우리 이천시장님. 이천시장님 선거할 땐 제가 여기 장날에 와가지고 지원 여셔도 좀 했는데 당선되셔가지고 요즘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천이라면은 하이닉스. 아까 제가 송석준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분만 지금 현재 3,500명, 35,000명의 직원들이 하이닉스에 근무하죠? 잘 모르시는 분이 많네. 이천에 하이닉스만 35,000명. 많죠? 그러면 이천에 하이닉스가 전에 제가 도지사 할 때 이 하이닉스를 그때는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때는 외환은행의 은행 관리 IMF 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은행 관리하던 그 하이닉스인데 제가 임자가 있어야만 이 첨단 반도체 공장은 발전할 수 있다. 공무원이 하는 공기업, 국영기업 여기서는 절대로 첨단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철도나 하고 이런 건 하는데 도로 닦고 이건 하지만 첨단 산업은 정말 사람의 혼을 짜서 우리 젊은이들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팀워크가 좋고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큰 문제 없이 경찰관들처럼 공무원은 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안전관리를 위주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 머리를 짜가지고 죽기 살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의 하이닉스를 위해서 당시에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도위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 여러분 삭발하신 분 많이 계시죠?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그 당시에 삭발하신 분 있습니까? 네, 여기 많이 계시네. 예, 여기 우리 이규 의원 다시고 그때 삭발하신 분들이 아마 저기 밑에도 의원님 중에 많이 와 계시는데 정말 광화문에서 우리 시위도 많이 하고 삭발도 계속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때 그만큼 이 하이닉스 콩밭 지금은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콩밭들 공장 안에 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장 안 된다. 이거는 농지로 그때 보면은 전으로 돼 있어. 이 밭 있죠. 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다 걷어내고 그거 다시 콩 심어서 콩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공장 안에. 지금 저 새로 들어온 공장 그 자리에. 이 말이 되느냐. 이 반도체를 만들어가 한다는데 여기 주차장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이거를 다시 콩밭으로 또 콩밭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싸우고 우리 시장님 싸우고 모든 시도의원 다 싸우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해서 지금 이천에 저 새로 지은 공장 큰 거 보시죠? 저것만이 아니라 또 당시에 SK 최태원 회장이 그때 여기를 와가지고 자기가 이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어요. SK에서. 그전에까지는 그냥 하이닉스였지 SK가 아니었어요. 인수를 하신 다음에 이 최태원 회장이 현재 상홍회수 회장하는 거 아시죠? SK 회장이면서 상홍회수 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SK를 제대로 해가지고 SK 봉급 수준이 오히려 삼성보다 높아진 거 아세요? 아는 분이 반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삼성보다 이 SK가 더 이익도 많이 나고 봉급도 더 높아진 거 모르세요? 그럼 이천 시민들이 그 하이닉스 직원이 봉급이 많아야 여기 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여기 장사 되려면 하이닉스 월급 많이 받아요. 오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족발 보쌈도 먹고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최고의 그 HBM, 이거 바로 AI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만드는 거 세계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지 다른 데는 못 만들어요. 삼성도 아직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천이 엄청난 도시인 줄 이천 시민 중에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한 반밖에 모르네. 딴 데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다 미쳐요. 뒤로 뒤집으세요. 우리 이천 시민들은 눈만 껌뻑껌뻑 하신다. 아, 정말 저는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SK 새로 지은 공장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그때 노력을 해서 저렇게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냈구나. 저는 이천에 있는 여기 그 하이닉스 옆에도 땅이 많아요. 거기 수십만 평을 더 늘려가지고 하이닉스 공장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지금 장사 안 된다는데 장사될 길을 이 김문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대학 졸업하고 50만 명이나 지금 놀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입니다. 방콕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저는 이 김문수 하이닉스를 더 많이 이때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초기술의 우뚝 선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를 바로 이 이천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이 대통령! 김문수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이 김문수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이 김문수가 여기 장사하는 분들 장사 잘 되도록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우리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첨단 달 날아간다, 우주로 올라간다, 이런 게 전부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최첨단 우리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중에 세계 최첨단 HBM,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우리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 평택의 반도체 단지 120만 평을 제가 거기 외국 나간다는 걸 잡아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평택에는 그저께 삼성 반도체 그저께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그 안에 5만 1,00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에 미군기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항작사보다 훨씬 커요. 거기 미군기지 내려가지고 헬기 타고 서울에 가다가 공장이 워낙 큰 게 이게 무슨 공장이 제일 크냐? 저게 바로 삼성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서 거기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세계 120만 평 되는 반도체 공장은 제가 미국의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안 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반도체는 없고 삼성 반도체도 지금 수원, 용인, 화성 3개나 있는데 평택에 이 3개 합친 만큼 커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그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물이 없어요. 여기는 이천은 바로 물이 많아요. 한강도 가깝고 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팔당댐에서부터 거기까지 지름 2.2m. 이 지름만 이렇게 되는 큰 흉관,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그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팔당에서부터 그까지 평택까지 전부 관을 우리 경기도에서 묻어줬어요. 그리고 전기 없는 변전소에가 전기 다 땡겨줬어요.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멀다 그래서 평택에 바로 그 반도체 공장에다가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 고속철도를 뚫어가지고 그 지제역에 바로 역을 만들어가지고 삼성 반도체 공장 옆에다가 역들을 만들어줘서 강남에서 그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안 걸리도록 수서역에서 그까지는 한 20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에는 절대 투자 안 하겠다는 삼성 반도체 이건희 회장 살아서 계실 때요. 제가 몇 번 찾아뵙고 그 부회장 윤종용 부회장 사장들 찾아뵙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한국에는 공장 안 해. 한국에 공장 안 하는 이유 아세요? 첫째, 땅값이 비싸요. 미국 가면 100만 평, 200만 평이 전부 1달러. 1달러라는 거는 1,500원 아니에요. 우리 돈은 1,500원. 개도 안 물고 가요, 요즘에. 1,500원 이런 거 줘봐요. 개도 안 물고 가. 100만 평, 200만 평의 광활한 땅이 다 1달러예요, 미국 가면. 세금은 7년 동안 깎아줘 버려. 일할 사람 없는 것은 바로 그 주정부,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하고 똑같이 주정부에서 다 사람들, 그 당시 거기는 목화밭에 일하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직업훈련 시켜가지고 공장에 가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켜서 사람들 다 대줘요. 사람 구할 걱정이 없어요. 인건비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이 SK 하이닉스 같으면 세계 제일 비싼 임금을 받고 있어요. 삼성보다 높아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한국에는 공장 안 한다는 것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계속 설득했어요. 땅값 내 싸게 줄게. 그래서 제가 그 땅값을 원가로 46만 원 그때 46만 원을 줬어요. 아마 이천에도 46만 원짜리 땅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46만 원의 땅을 줬는데 그래서 겨우 했는데 삼성전자에 46만 원짜리 제가 원가로 땅을 준다니까 뭐 공무원부터 전부 걱정하고 언론에서도 전부 저보고 삼성에 특혜 준다 그러고 제가 무슨 삼성에 뭐 돈 받은 거 한데 저는 아무리 기업에 특혜를 줘도 돈 한 쪼가리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외국에 나간다는 기업을 국내에 안 나가고 잡아 놓으려면 우선에 땅을 싸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이 자기 땅값을 싸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국가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닦아갖고 그걸 외국 기업에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도 올까 말까예요. 특혜를 안 주면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부터 기아자동차 그리고 SK 전부 보따리 사서 지금 미국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겠습니까? 기업인은 돈 많이 버는 나라를 골라갖고 찾아가지. 절대로 노조가 파업하고 땅값 비싸고 지금 인건비 많이 달라고만 하는, 그리고 일은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 여러분 기업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미국의 우리 기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 GM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도요타 공장, 저는 공장을 다 다니면서 봤어요. 저도 공장 생활을 7년 했지만 다른 데는 공장을 어떻게 하는지 세계적으로 다 다녀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국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노동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사장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 김문수의 이런 호소가, 야, 저 사람 노조하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노조 보고 정신 차리라 그러냐. 배신자야. 저는 그런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돼야 노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이 전부 미국 가면은 우리 노조하는 사람 미국 따라가서 노조할 겁니까? 기업은 미국 가서도 기업할 수 있지만은 노조하는 사람은 미국 가서 살 능력이 없어. 말이 안 돼. 첫째, 말이 안 통해. 생활이 달라. 우리는 외국 갈 수 없잖아요. 기업은 언제라도 떠나서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들 채용해서 기업 돌리면 돈 벌어요. 아시잖아요.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방글라데시 가고 유럽의 공산국가 하던 데도 가고 미국도 가고 요즘에 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외국 갔던 기업 전부 우리나라로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인들을 내가 지금 미국에 조지아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 삼성이, 현대하고 기아 자동차 거기 많이 가 있는데 그 부품 회사 같은 것도 한 150개 이상이 가 있어요. 제가 조지아 주에 애틀란타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이 제일 큰 공항이. 공항에 내리니까 나보고 딱 하는 소리가 당신 보고 한국인이냐 이러더라고. 거기 이제 경비하는 그 어떤 분이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얼굴이 검은 그런 흑인이. 거기는 흑인들이 많아요. 옛날 목화밭이 많던데요. 그 애틀란타 주라는 조지아 주가. 공항에 일하는 그분이 저보고 한국인이냐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서 경위를 척 붙여요.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그냥 경례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국인들 때문에 목화밭에서 목화 따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땡볕에 목화 따던 사람이 이제 시원한 에어컨에 현대 기아 자동차 우선 공장이 시원하잖아요. 땡볕 안 보지. 시원하지요. 월급 많이 주지요. 사람 대접해 주죠. 목화밭에 목화 따던 이 사람들이 살판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냥 한국 사람을 무조건 경례를 붙이는 겁니다. 미국 아틀란타 공항에서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을 중시하면서 기업을 키워야 노조도 되고 장사도 되고 이천시도 발전하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야 될 절박한 때에 와 있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판교단지도 제가 한 겁니다. 이재명이 거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원에 있는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와 광교 신도시도 제가 만든 겁니다.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도 제가 했습니다. 파주의 LG 단지도 산업단지도 전부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장동보다 수십 배를 개발하고 수십 배의 일을 했지만 제가 어디 뭐 부정 비리로 우리 공무원들 구속됐다거나 제 주변이 구속됐다 재판받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 사람이 요즘에 재판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지금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도둑놈 적자입니다. 그게 적이라는 게. 도둑놈이 경찰 곤봉을 뺏어가지고 경찰을 두들겨 패겠다는 겁니다.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래요.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아시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장관만 탄핵한 게 아니라 자기를 왜 수사해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둑놈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 도둑놈 세상에 살겠습니까? 우리 이 좋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독재냐 민주냐, 그리고 도둑놈이 자기 방탄하려고, 요즘에는 보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제가 방탄조끼 입었어요?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어요. 방탄유리도 필요 없어요. 저는 방탄 입법, 법을 만들고 방탄 독재 필요 없는 사람이요. 지금 방탄 괴물 독재 정부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아닙니다. 김문수 못 막아요. 김문수의 삐쩍말라가 힘도 없어요. 여러분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만이 이 나라를 괴물 방탄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 이 나라를 총통제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저는 어제 사전투표 다 했어요.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김문수 매일 생각나. 언제부터 사전투표라든 본투표라든 투표하셔야 되겠죠? 나는 사전투표 안 해요. 본투표만 하겠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누가 일이 생겼다. 그때는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투표해야 되겠죠? 반드시 투표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가서 어제처럼 투표용지 받아놓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진짜 이 사람 그 다음에 들어와서 찍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 득달같이 거기 가봐야 거기서 바로 항의를 해서 막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있으면은 투표장에 그런 엉터리 부실한 선거관리가 되면 항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도 가봐야, 도둑질하면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도둑을 잡아내야 되죠. 그냥 두면 안 돼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이기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일자리 대통령,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안보 대통령, 그리고 노동 현장하는 경제 대통령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김문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이천 시민 여러분을 믿고 이 유세장을 떠납니다. 사랑꾼 아빠께 사랑하는 아빠, 아빠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게 벌써 몇 달이나 지났네요. 소소한 전화도 문자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요 몇 달은 우리 가족에게 바쁘고 영화 같고 생각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후보보다 가족으로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볼 때 몸과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고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빠의 사진과 책에 있는 자료들을 보며 항상 아빠는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예전에도 이렇게 좋았었나 싶을 정도로 엄마를 아끼는 모습이 사진에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사랑꾼 그 자체였어요. 제가 무심코 지나갔던 아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제 기억의 처음은 타가소예요.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며칠 만에 집에 가는 토요일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매불만 기다리던 엄마가 아닌 이모가 종종 왔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이모한테 투정도 많이 부렸죠. 사실 어릴 때는 타가소에 오래 있어서 아빠의 부재나 필요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면회실에서 빨간 작은 자동차를 건네주며 동주야, 아빠가 너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다 라는 그 말과 함께 그냥 뭔가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기쁨, 따뜻한 느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의 보물주머니 속에 쏙 넣어놨었답니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와 실물로 전했을 때 아빠의 눈가가 빨개지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다시 전달되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전해줬던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더 가까워진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빠가 교도소에서 석방되던 날 엄마와 일찍부터 기다리고 만났던 아빠의 이미지가 마음 한켠에 늘 있었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깡마르고 두꺼운 안경을 낀 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아빠는 멋진 것도 같지만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시기 이후의 사진들을 보다 보니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늘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아빠도 부단히 노력했구나. 낯선 아빠와 있으면 엄마에게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딸에게 마음을 전달하려고 또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 기억할 수 있게 사진을 남기려고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새삼 느껴졌답니다. 부천으로 오고 나서 저는 사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세세한 것들은 잘 몰라요.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가 되고 나서야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자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거구나, 힘든 일이구나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기적처럼 당선이 되고 늘 부지런히 열심히 깐깐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던 저는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 친구가 너희 아빠 이런 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을 때 그것이 사실인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었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보처럼 왜 아빠를 대변해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아빠가 잘해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학창시절을 잘 지내온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아빠가 사회복지를 권했을 때 직업으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라는 건 큰 틀에서 아빠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데 내가 아빠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사실 아직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제 삶에 들어오면서 인생은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와닿게 되었어요. 전보다 조금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덤벙거리게 되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만인을 먹여 살릴 궁리를 하느라 아빠가 바깥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일까지 병행하며 혼자서 저를 키웠던 (30대) 엄마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엄마처럼 워킹맘들의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맘졸이며 지나가겠구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전업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아이를 키워내는 데 들어가는 정성과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형사 아빠가 아들과 운전하며 가다가 도난 차량을 추격해서 결국 범인을 딱 잡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형사를 25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형사님이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빠에게는 노동운동가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장관으로서 언제나 머슴처럼 일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아빠가 지나온 길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벼슬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일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빠에게 그 직업들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기 아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줬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보낸 것보다 더 많이 편지를 보내준 아빠. 아직은 떨리고 눈물이 날까봐 다 읽지 못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유정유일, 오로지 정성스레 한결같이의 자세로 평생을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바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아빠라는 별을 보고 마음을 굳건히 다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라면 어떤 행동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빠의 그 발자취를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꾼 아빠, 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꾼,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랑꾼,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왜 이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분들, 아빠 같은 사랑꾼들이 가득한 우리나라라면 앞으로도 잘
작은 행복들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25년 5월 딸 동주 드림.